승용회계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분들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업종 판단이 잘못되면 세금 처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대출이나 지원금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업종 판단이 왜 중요한지와 업종 구분에 있어 세금 처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시 업종 구분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세청 업종 코드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조장을 설치해서 원재료를 투입하고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제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소매업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 활동 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및 대리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조 활동 없이 구입한 상품을 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상품 중개하는 경우가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많이 하시는 사입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 바로 이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도소매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공장이나 제조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자가 보유한 공장을 통해 외주 제작된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도소매업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업종 구분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공장도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도소매업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외주 제작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되고요. 고안 및 디자인이나 견본 제작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외부 제작업체의 디자인과 제작지 시설을 전달해서 의류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서 고객에게 자신의 제품으로 책임지고 판매하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해외 업체에 외주 제작을 맡긴 후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주 제작을 하시는 의류 브랜드 쇼핑몰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 자신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히 업종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처리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업종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기장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6천만 원 미만, 당해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 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3,600만 원, 그리고 당해 연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 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 기준의 경우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성취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의 경우 도소매업은 당해연도 매출액 15억 원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그 절반인 7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세금 감면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항목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나이와 창업지역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중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도소매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탁 제조를 하시는 경우 대표님 또는 세무대리인이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 실제로는 제조업에 해당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10%에서 3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작은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120억 원 이하, 그리고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10%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 수도권 내 20%,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에는 3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도소매업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감면율이 큽니다. 따라서 제조업에 해당되지만 잘못 판단해서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대출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정책자금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 도소매업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 대출 형태의 정책자금을 지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30% 내외의 대출 한도가 적용이 되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0% 내외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회사의 재무사항, 대표자의 신용도, 회사의 기대출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우대는 지원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등과 같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심사 시 도소매업보다는 제조업인 경우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세금 처리는 물론 대출, 지원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업종을 잘못 판단해서 세금 혜택을 놓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법에는 과거 5년 내에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인해 세액 감면 등에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친 경우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종 구분이 세금 처리와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제대로 판단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